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쨌든 상당히 사실 법 왜곡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나 또 법원 내부 뭐 교수들 상당히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행 처리를 했고요. 박수현 대변인은 이게 갑자기 뭐 본회의 직전에 우리가 급하게 수정을 해서 땜질 뭐 그래도 그런 비판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다. 이런 법 왜곡죄를 통해서 검사와 판사들이 함부로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오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던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렇게 이 비판과 그걸 감수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하고 뭘 하고 뭘 반대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합은 진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고 그러다가 민주당이 찬성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하고 뭔가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 아닌가. 그리고 대구 대전 충남 통합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야 저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기면 이건 우리는 둘 다 우리 거였는데 주석이 날라가지? 예, 그런 우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거기에 또 이렇게 머리가 너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행정지역 통합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 과제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방선거 현실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오늘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의 인파와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도 전국에서 장동혁 대표를 보고 싶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팬클럽의 존재 네.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죠. 고려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SBS 정치부의 김영래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영래 기자가 한동훈 전 대표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데 우리 기자분들도 다 좀 헤드폰을 한번 쓰시죠. 그래야 이게 들립니다. 김영래 기자가 어떤 얘기하는지 다 듣고 나서 또 저희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래 기자. 네, 김영래입니다. 예. 얼마 전에 결혼하고 또 신혼여행도 다녀오자마자 또 바쁘시네요.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래야 또 많은 또 친구분들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김영래 기자. 지금 대구 서문시장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방문했는데 직접 동행하면서 취재한 그 현장의 분위기 열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현장 분위기 생각보다 더욱더 뜨거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시장 입구부터 한 120m 정도까지 지지자로 꽉 찰 정도로 사람이 꽤 많이 모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반대하는 분들,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도 분명히 그 서문시장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열면서 양쪽의 어떤 목소리가 좀 과열되는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찬성이든 반대든 열기가 뜨거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상인분들 뭐 또 대구 시민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대하더라 이런 거 혹시 현장 취재하면서 좀 느꼈습니까? 네, 우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시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건어물 가게에도 들렸고, 예. 그다음에 빵집, 그리고 여기 서문시장에서 칼국수로 또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월 가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여러 매장들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상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대구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보수의 이제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특히 이 서문시장은 또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 만큼 예. 이제 이 대부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 보수 정치에 대해서 좀 보수 정치를 다시 좀 이렇게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아마 오늘 라디오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어제 것들을 좀 피부로 17%까지 떨어졌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신 만큼 이 보수 정치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또 반대로 여기 현장에 있던 시민분들 중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 대표 시절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예. 분들도 없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열기가 뜨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래 기자님 바쁠 테니까 또 기사도 써야 되고 하나만 네.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구시장, 대구 시민 그
서문시장의 상인분들, 대구 시민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국에서 모인 한동훈 전 대표 팬들이 그 시장 초입 입구 부분을 꽉 메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양쪽 다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입구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를 맞이한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어떤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분들이 전부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그 시장에서 원래부터 일하시던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찾은 시민분들하고도 이렇게 오가는 그 대화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쪽이 좀 일방적인 구도라기보다는 양쪽이 다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같이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왔습니까? 네, 배현진 의원, 박정은 의원, 그다음에 또 지도부의 우재준 최고위원, 그리고 뭐 안상훈 의원 이런 분들 다 참여해서요. 같이 그 한동훈 대표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먼저 오가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백브리핑에도 동석을 했습니다. 혹시 얘기 좀 나눠봤어요? 뭐라고 좀 하던가요? 좀 인상적인 얘기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지지자, 그 시민분들이 또 많이 이제 저 시민분들이랑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저희가 오히려 가까이 가기 좀 대화를 나누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SBS 보도국 정치부의 김영래 기자가 서문시장을 방문한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기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영래 기자 이야기 잘 들어보셨는데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봐야겠죠. 한번 들어보시죠. 왜 윤석열 노선을 견제하는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노선,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끌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것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재판까지 보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봤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였고 계엄은 위법한 것이었고 그런 위법한 계엄을 한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법 왜곡죄 이거 진짜 나치 시대나 있던 겁니다. 이런 거 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제 없이 통과됩니다. 법 왜곡죄 이름은 멋있지만 제가 딱딱 5자로 요약하겠습니다. 알아서 기어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의 당권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치가 어쩌니 KGB가 어떠니 홍위병이 어떠니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은 너나 잘해 이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동지들을 찍어내고 계엄 정국처럼 마구 제명하는 그런 연속적인 일을 범하면서 그냥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입에 나오는 견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윤석열 노선을 견지하는 그런 당권파가 견제하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향 상태 때문에 혹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법 왜곡죄 어제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치니 홍위병이니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냥 너나 잘해 그러고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거고요. 윤석열 노선과는 끊어야 한다. 나는 끊으려고 했다. 근데 끊으려고 한 사람을 끊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제명을 한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 지금 이걸 바꿔야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을 마다하지 않겠다. 저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김종인 기자가 보기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시장 방문을 계기로 해서 네. 이게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방문하고 나면 장동혁 대표와 현 지도부가 더 수세로 몰리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일단 당장 우리가 언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같은 장소를 방문한 거잖아요. 서문시장이라는 그 장소가 주는 정치적 함의가 있잖아요.
거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찾아서 보수 대결집을 이뤘던 보수 입장에서 되게 상징적인 장소인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수천 명의 인산 이내의 그것과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 그 썰렁했던 상대적으로 그 모습은 분명히 대비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수의 심장에서 지금 보수를 구할 적임자 누구인가? 사람들이 모인 것만 봐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 아니면은 대구 경북 특히 대구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되게 높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대구로 갔겠어요?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다라는 거고 저희 취재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측 측근들 지금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김종인 기자 제 생각을 예. 저희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제 그 우재준 최고위원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연락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대구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구체적으로 더 나와서 주호영 의원 지역구를 네, 그렇죠.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거기가 그러니까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주호영 의원을 공천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도 예.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이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역할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네. 기자들이 질문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도 다 생각하면서 한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답변을 했다. 그래서 또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일단 재보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데 오늘 뭐든 어디든 네. 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제가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계속 어디를 그럼 출마할 수 있을지를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검토를 저도 해봤는데 쉬운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만 해도 지금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이 이제 대구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보궐 자리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추경호 의원이 있는 지금 대구 달성군 여기는 보수세가 굉장히 센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당원들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호영 의원의 그 수성갑 을 나간다고 하면 여기는 사실 조금 그 달성군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호영 의원이 공천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확률상으로 아주 높은 지금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 경북이 통합돼야 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고 그 통합돼야 한다는 소신 속에는 통합이 되면 대구 경북 통합 뭐 시가 될지 도가 될지 아마 시가 되겠죠. 그 통합 시장에 어울리는 사람은 그걸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지역을.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다. 나는 대구 국회의원이지만 경북에도 상당히 연이 있고 또 이 불교 그 신자여서 아마 그 국회의원 불교 뭐 모임 회장도 많이 맡고 있고 다음 달 초에 이미 또 화쟁위원회 무슨 토론회도 또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철호 현 경북지사는 만약에 각종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경북지사에서는 상당히 그 강세를 보였는데 이 대구시 인구도 상당히 또 만만치 않잖아요.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주호영 의원이 그 뭐 경선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또 강점을 보이는 건 아니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문제가 여기에 얽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야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공천이 되면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고 우리가 후보를 공천해도 거기는 민주당이 약세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맞붙는 형국이 돼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이건 상상하기도 싫어. 야 그럼 주호영 의원이 이거 공천 조금 마음을 좀 접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주호영 의원 지금 인터뷰 다음 주에 하기로 해가지고 한번 꼭 질문해 보세요. 네, 컨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호영 의원은 자기 공천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가 236만 명이고 경북이 259만 명이거든요. 똑같네요. 이게 거의 인구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원래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 최근에 엄청 우왕좌왕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속내를 또 취재해 보면 진짜 지금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보여져요. 지금 당초 반대했다 또 찬성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대구시장이랑 경북지사 선거 통합 안 하면
대구시장도 여당에 뺏길 수 있다는 예, 얘기가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면 나오면 등판하면 우리 대구시장도 몰라라는 그 불안감이 되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실제로 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불발됐을 때 영남일보 일면 보셨습니까? 그날 지역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마치 거의 근조하는 식으로 검정색으로 아예 지면을 지면을 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의원들한테 지역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해요라고 했더니 근데 김부겸 지금 우리 여론조사 보면 김부겸 총리 나오면 진짜 대구시장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쉽지 않은 거죠. 야, 그런 면에서 오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대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최고위원 회의를 열면서 바로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현지 민심을 겨냥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김태흠 도지사, 이장호 대전시장 본인들이 먼저 하자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정당입니까? 대구, 경북 시민 도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들에게 정문 일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 대구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강도 높게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안 되면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자, 성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 만나서 TK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 어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전원이 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법사위 열어서 뭐 통과시켜달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전체 의원님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정통합은 선거의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게 하는 이 관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경호 기자. 자, 송원석 원내대표도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 다 찬성한다. 자, 민주당이 빨리 통과시켜라. 그런데 지금 2월 임시국회는 3월 2일까지라면서요. 네. 다음 달 2일. 이게 3월 3일까지는 돼야 통합이 되는 거라면서요. 네네. 그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뭐 근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충분히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오늘 재미있는 게 법사위를 열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네. 이게 제동이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추미애 위원장이 대구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우리 안 하겠다. 대구 경북 통합 네. 법안은.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먼저 중단해라.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뭔 소리냐. 민주당 법안 통과할 때는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법사위 열어서 잘만 하더니 왜 또 우리 핑계 대느냐. 지금 그런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텝이 살짝 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회 일정 잡을 때 예. 이미 그 전에 만나가지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회 일정 쫙 잡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결국에 빠지게 됐잖아요. 이게 이 TK 통합은. 법사위를 통과 못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은 필버를 들어갔고 협조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자중질환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잘 걸렸다. 예. 그냥 해줄 것 같으냐. 예. 대국민 사과해라. 예. 그리고 너네- 필리버스터 다 중단해라. 네, 그리고 너네 당론으로 명확하게 이 TK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에 대해서도 가부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러면 너네 당이 국민의힘이 오케이인지 아니면 노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그걸 밝힌 다음에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전 충남은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김정희 기자 말하는 대로 스텝이 꼬인 상태여서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못했던 말을 시원하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사실 뭐 필리버스터 당번이어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야 정말 필요하면 다른 의원님 그렇죠. 와서 예, 뭐 하면 예, 되는 예,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충분히 그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상황으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오늘 정천회 대표 얘기 들어보면 뭐 대전 충남 먼저 대전 충남에 국민의힘이 하자. 그 민주당이 가만히 듣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행정구역 통합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5국 3특위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겠다. 우리도 찬성이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민주당도? 강훈식이 예, 예. 온다는 어.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야 야 이거 민주당이 반대한다. 문제를 뺏긴 것 같아요. 이 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행정통합을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반대한다가 지방선거에 어떤 그나마 이슈로 만들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민주당이 하자고 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대전 충남은 분위기가 약간 좀 돌아서 야 이건 뭐 저희가 있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지원 안 해줘. 그걸 명분으로 지금 뭔가 틀었고 대구 경북은 그런데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도부가 약간 개입이 된 건가요? 대구 경북 통합이 지난번에 안 된 거는? 지도부에서 약간 스텝이 서로 꼬였고 예. 그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던지겠다고 했다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조영 의원이 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누가 반대한 거요? 밝히세요. 이랬더니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 간에 서로 이견도 있었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합치는 게 유리한지 안 합치는 게 유리한지 거에 대해서 서로의 판단이 되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도부 안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였고 이러면 하지 마. 우리 민주당이 하자는 거 뭐하러 해?라고 했는데 지역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지역에서 제가 국민의힘 영남 의원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3월 3일 이후에 현수막을 뭐라고 달까? 저희는 20조 원 지원금 드리려고 했어요. 5조씩 4년에 걸쳐서 20조 예, 20조 원 드리려고 예. 했어요가 붙으면 우리 당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그 정말 지도부가 이거 폭풍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정말 치를 수 있을까? 우리 영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조 원은 구체적인 약속이니까 그 이재명 정부 임기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네.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랬을 때 유권자들이 받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 지방선거에 엄청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안이 어떤 식으로든 처리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게 이제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논리가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이전에 발의했던 것보다 훨씬 지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그게 이제 대전 충남에서는 그게 그 논리인데 거죠. 예. 지금 사실상 그 세 지역의 통합법이 지금 올라가 있었던 건 성일종 의원안 말고 나머지는 다 거의 똑같은 예.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럼 똑같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TK는 그거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걸 계속 주장을 하면 이게 반쪽짜리 통합법을 받은 셈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거기서 그렇다면은 이걸 다시 또 철회해서 다시 자기 말을 주워 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서 지금 당장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월 이후에 계속적인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쨌든 상당히 사실 법 왜곡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나 또 법원 내부 뭐 교수들 상당히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처리를 했고요. 박수현 대변인은 이게 갑자기 뭐 본회의 직전에 우리가 급하게 수정을 해서 땜질 뭐 그래도 그런 비판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다. 이런 법 왜곡죄를 통해서 검사와 판사들이 함부로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오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던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렇게 이 비판과 그걸 감수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하고 뭘 하고 뭘 반대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합은 진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고 그러다가 민주당이 찬성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하고 뭔가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 아닌가. 그리고 대구 대전 충남 통합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야 저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기면 이건 우리는 둘 다 우리 거였는데 주석이 어떡하지? 날라가는 그런 우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거기에 또 이렇게 머리가 너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행정지역 통합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 과제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방선거 현실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네, 저는 이 통합론이 굉장히 초기였을 때 어떤 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했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국민의힘은 뭘 하든 반대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뭐 본인들 스텝이 꼬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계속 다 들어맞아 가는 게 참 놀랍고 지금 다시 생각하면 좀 소름 끼치는데요. 예. 그 너무 반대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깝죠.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 하나의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오늘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먼저 야당이 요구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의제가 야당만의 의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 의제가 돼버리는 이 전환돼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예. 국민의힘 그 핵심 당직자랑 통화했는데 우리 당의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사실상 원내사령탑,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 당이 대미투자법 같이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이거 별개로 처리하자. 우리가 이건 협치해줄게. 라고 했으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에 대한 국민 여론도 지지도 올라갈 것 텐데 왜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성토로해서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얘기하다 왔어요. 어젠가 오늘 보니까 장동혁 대표 어제 MBS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더 자세히 얘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어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뭐 어쨌든 MBS에서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17%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가 나오니까 오늘 기사 봤더니 그 국민의힘 중진이 장동혁 대표 참 고맙다. 우리는 어차피 망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찍 망하게 해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 오늘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었어요? 김정일 기자나 김윤희 기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못 봤고 예.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 힘내세요. 끝까지 지치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 조수 섞인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한 김에 갤럽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갤럽은 의외로 어제 MBS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을 기록했다. 그게 충격적이다 그랬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 국민의힘은 뭐 여전히 거의 갤럽 조사로 치면은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구 경북에서는 MBS와 다르게 민주당이 25, 국민의힘이 36입니다. 25, 네. 국민의힘이 36. 36. 예. 예. 자, 이게 MBS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 2월 2주 때 갤럽이 근데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 전에는 32대 32 또 동률이었어요.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표본이 작죠.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95명 뭐 가중치 적용해서 96명 그러니까 인원이 작을까 이중에 한두 명만 이렇게 의견을 바꿔도 그 크게 출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격차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때로는 동률도 기록하는 조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는 이것도 최근에 4월 동안 한 겁니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4월 동안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4%로 최고치였던 65%에 근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분명하다 이겁니다. 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어쨌든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는 상당히 경종이 울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완전 레드카드를 들었다라고 봐야죠. 이번 한국갤럽이랑 MBS 여론조사의 의미는 저는 국민 전체 그다음에 특히 영남권에서 국민의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체 니네 존재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여당 견제도 못하고 쇄신도 못하고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대체 니네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해봐. 라는 경고장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존재의 이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설명이 당원들의 여론은 또 다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요.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지금 현재의 노선, 국민의힘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있다. 비공개 의총에서 그렇죠. 그 여론조사 인용하면서 그랬던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이게 당원들이 사실 너무나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원들 중심으로 계속 정치를 하면 점점 더 상황이 좀 악화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절윤 선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건 추세가 중요한데 어쨌든 MBS에서는 10%대로 떨어졌고요. 한국갤럽에서 거의 최저치잖아요. 그 추세를 보면 이게 비상계엄 이후의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거든요. 비상계엄 이후에도 20-30%를 유지했던 그 지지율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마지막 기회에 놓친 거 아니냐. 진짜 윤호경인과 결별하고 4분 오열돼 있던 당내 통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까지 걷어찬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거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대구 경북 또 전체적인 민심 지도 상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무리되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지방선거가 아직 석 달 좀 넘게 남았는데 벌써 광역단체장 후보가 공천이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 한 어느 정당에서 민주당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상호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하였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헌신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에 임명되어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의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상호 후보자가 고향에 헌신하는 첫걸음에 나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김진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가 현직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직 단체장들의 또 불출마를 촉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김진태 지사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공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현실로. 그렇죠. 어쨌든 오늘 민주당 기자 좀 놀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찍 공천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까? 오늘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 오전에는 있었는데 예. 근데 사실 우상호 전 수석이 예. 정무수석을 갔을 때부터 사실 알고 예견된 예. 미래였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강재 전 지사가 빠르게 교통 정리를 하면서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지만 지방선거 이렇게 석 달을 넘게 앞둔 시점에서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찍 공천을 확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빠르게 공천하고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광역단체장 중에 사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지역도 따지고 보면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례적이긴 하나 예견됐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도 오늘 또 예. 결정이 됐죠? 예. 예. 감사한 불이익 예. 없이 결정됐죠. 송영길, 우상호 두 친구이면서 4년 전에는 뭔가 미묘하게 갈등했었던 그 연세대학교 동기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이 오늘 같은 날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게 또 민주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화제가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흘 연휴 잘 보내시고 3.1절 의미도 또 생각해 보시죠. 고맙습니다.